현대차가 지금 아틀란타 공장을 다시 설계하고 있다는 거죠. 아틀라스가 있는 현대차 신공장은 로봇 중심으로 로봇이 깔고 로봇이 설계하고 로봇이 자동차를 만들면서 사람이 돕는 공장으로 설계를 다시 하는 거예요. 올해 CES 2026은 지난 CES 때보다 훨씬 더 막강하고 임팩트가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때 썼으면 돈을 벌었을 것 같아요. 힌트가 너무 많았어요. 로봇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번 갈까 말까 하다가 이제 안 갔는데 이번에 안 간 게 제일 후회가 됐습니다. 진짜 갔었으면은 되게 투자의 힌트가 될 만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을 텐데 또 이제 그런 게 아쉽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이제 뉴스를 통해서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CS 2026에 직접 가셔서 그 생생한 현장을 목격하신 손재권 대표님과 함께 그날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번째 뵙습니다. 예, 두 번째.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 독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크로스보더 미디어 더 밀크의 손재권 대표입니다. CES는 매년 가고 있고요. 올해로 15년째 와. 예, 계속 취재를 하고 현장에서 네. 보고 있었고요. 저희 더 밀크는 CES의 공식 미디어 파트너고 그걸 3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게 꾸준히 CES에 참가하셨다면 이 1년의 변화를 정말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럼요. 올해는 특히 뭐가 가장 와닿으셨어요? 올해는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피지컬 AI 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은 없었고 제가 지난해에도 많이 로봇을 찾아다녔어요. 있을까? 뭐 좀 쓸모 있는 게 있을까? 해가지고 휴머노이드 찾았는데 거의 없었거든요. 물론 뭐 한 대 있을 줄 모르겠지만 진짜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너무 많은 뭐 업체로만 보면 55개 로봇 휴머노이드 업체가 나왔고요. 종류만 보더라도 한 100종 가까이 와. 이번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의 캄브리안 폭발기다. 또 캄브리안 모멘트가 왔다. 이런 얘기를 또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지금 다양한 종류 또 다양한 기계 굉장히 많은 피지컬 AI 기계들, 로봇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년 전에는 어떤 게 주로 주제였었어요? 15년 전은 이제 제일 핫한 그 전시가 홈시어터. 아, TV하고 그 그 스피커. 스피커. 와. 홈시어터. 그게 제일 핫한 전시였고, 네. 그 다음에 뭐 TV도 네. 이게 뭐 디지털 네. TV, HD TV 간다. 미래에는 음. HD TV 간다. 네. 그 다음에 몇 년 후에는 4K TV 간다. 어. 뭐 이런 게 15년 전에는 네. 제일 핫했죠. 그 다음은 뭐로 스마트폰 이런 거. 아, 그렇죠. 이제 그 TV 시절 네. 이후에는 스마트폰. 그래서 네. 그 아이폰하고 갤럭시 등장한 이후는 모든 쇼가 다 이제 스마트폰과 연결된. 그래서 뭐 커넥티드 이런 것들. 그래서 그때 얘기 나온 것들이 또 자동차였죠. 그때 이제 벤츠에서 이제 기조연설을 딱 했어요. 그래서 벤츠 기조연설을 하면서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자동차. 그래서 이제 커넥티드 카 네. 이런 개념들이 나오면서 이제 인기를 그때 자동차 했었고 구글과 뭐 애플은 안 나왔지만 구글 안드로이드가 다들 뭐 안드로이드가 뭐냐 안드로이드 연결 안 돼 있는 게 뭐냐 막 그때 막 그런 가장 큰 화두였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제 그 가전과 또 뭐 안드로이드 연결시키는 뭐 구글 TV 이런 거 그리고 뭐 홈 디바이스들 이런 게 또 스마트폰과 연결하는 그게 이제 핵심 당시에는 핵심 하드였죠. 그러다가 지금 오늘 AI까지 오게 된 거예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뭐 홈시어터 이런 것들은 지금은 너무나도 익숙한 얘기들이지만 그 당시엔 되게 혁신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그때 뭐 DVD 플레이어, 아. 블루레이 아십니까? 알죠. 우리는 알죠. 근데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잖아요. 블루레이가 CD가 있었나? 뭐 이런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핫한 미디어였고 네. 더 재밌는 건 사실은 뭐 이 CES 역사가 60년이 넘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전까지 하면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라디오 쇼였어요. 아, 이게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전시장에서 라디오가 최첨단 기계. 아. 그래서 전시가 라디오 전시를 하는 네. TV도 없었을 때. 그때 이제 컬러 TV 나온다. 와우 막 이랬던 그런 시절도 있고 지금은 이제 완전 뭐 생활의 중심이 되는 더군다나 올해는 또 AI 또 아니겠습니까? 지난해에서 올해도 AI 특히 올해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게 지금 완전히 쇼를 지배했던 그런 걸 보면은 그 역사가 네. 굉장히 길고 또 인류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전자 제품이지만 테크가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투자 힌트를 잡자면 CES에서 처음으로 화두가 된 뭔가 등장할 때 네. 그때부터 태동기에는 주가가 빡 올라가더라고요. 로봇이 작년에도 유행했었어요. 작년에 로봇은 유행하지 않았죠. 그쵸. 예, 이게 첫 해잖아요. 첫 해죠. 그러니까 로봇 중에서도 이번에 가장 핫했던 게 현대차의 로봇이. 현대차 아틀라스죠. 그쵸. 아무래도. 예. 근데 이게 로봇이 좀 많이 좀 진화를 했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2015년에 이제 공개했었던 현대차의 로봇과 이번에 공개된 로봇은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뭐 있나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네. 예전 우리가 알던 보스턴 다이나믹스 휴머노이드는 사실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만 나오는 거야. 그쵸. 사실상. 네. 그리고 뭐 텀블링 네. 막 해도 그 제한된 환경에서 제한된 장소에서만 하는 거지 이게 뭐 특별히 로봇이 실제로 보인 거는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게 이제 로봇계 많이 지적을 받았던 로봇 쇼를 하는 데서 유튜브에만 보이고 실제로 보이지 않는 거죠. 올해부터는 근데 갑자기 막 실제로 보여지고. 보이고 또 텀블링도 하고 여러 가지 쇼도 하고 하는데 근데 큰 의미가 아까 여쭤보셨는데 뭐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게 가장 큰 변화는 어쨌든 유압식이라는 기계식 그리고 기름 쳐야 되고 미리 설정해야 되고 미리 학습시키고 그다음에 소음도 많이 나고 이런 유압식에서 지금은 전동식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이제 전기차 같은 네. 이제 로봇이 나온 거죠. 그렇게 하면 영화 트랜스포머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로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 이번에도 이제 아틀라스가 배터리를 가운데다가 놨거든요. 자기가 이제 빼고 막 이래요. 그걸 또 시연하기도 했는데 네. 그 정도로 이제 배터리 중심에 이거는 이제 제조도 쉬워지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만 갈면 되고 또 이제 기존의 그 자동차에 쓰던 부품들을 로봇으로 쓸 수 있죠. 그게 이제 큰 변화고 그 변화의 또 핵심이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 보면 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그쵸. 내놓은 게 이제 그런 맥락이 같은 거죠. 아틀라스도 그 유압식에서 이제 전동식으로 바꾸면서 더 쉽게 대중화하고 또 제조를 또 할 수 있고 테슬라는 아예 처음부터 이제 전동식으로 가게 돼서 지금은 이제 로봇에서 원래 이제 유압식은 장점은 이제 힘이 좋아요. 아무래도 무거운 거 들고 그리고 뭐 제한적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무거운 거 들 때는 이제 아무래도 전기 배터리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이제 이거를 아무래도 대중화에는 제한이 있겠죠. 근데 대중화 하려다가 보니까 전동식으로 간 거고 지금은 다 전동식으로 다 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모터 같이 이제 그런 데들이 또 많이 오르더라고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투자 관점으로 보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냐면 이제 전기차 나왔을 때 부품회사, 그 다음에 뭐 공급회사, 협력사 다 좀 바뀌었잖아요. 지금 또 그런 모멘트예요. 테슬라가 나왔을 때 협력업체에서 싹 바꾸고 네.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그 부품업체들이 많이 바뀌고 지금 이제 테슬라가 현대차도 아틀라스를 지금 아틀란타 공장에 넣는다고 하고 또 테슬라도 지금 바뀌기 때문에 네. 부품을 얼마 전에 실적 발표에서 일론이 얘기를 한 게 지금 뭐 공급이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이제 그 투자 관점에서 뭐 어떠한 회사가 테슬라 로봇이나 현대자동차 아틀라스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부품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예전에 그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AI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제 하드웨어를 지배하는 형태로 가는 거였었고, 뭐 일본에 있었던 로봇들이라던가 현대차 계열 이것도 원래는 하드웨어 중심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넘어갔던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번에 바뀐 걸 보니까 그러면 현대 거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AI가 지배하는 그렇죠. 형태로 넘어. 이번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뛴 게 바로 그 지점인데 그게 이제 구글 제미나이 로보틱스. 현대의 머리는 두뇌는 움직이는 거는 구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미나이. 갑자기 성능이 좋아졌구나. 제미나이가 지금은 스마트폰에서 네. 제미나이 자동차로 가죠. 그게 웨이모죠. 그리고 제미나이 로봇이 이제 현대 아틀라스가 좀 되는 거죠. 테슬라만 지금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대항마가 없나? 그러니까 뭐 미국 내는 없어. 근데 지금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사실 미국 회사고, 현대차가 정의선 회장님하고 인수를 한 거거든요. 몰랐던 사람들도 현대가 그런 걸 만들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동차 하는 회사인 줄만 알았는데 이번에 이제 로보틱스 간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좀 익스포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출이 이제 글로벌하게 더 된 거고 이번에 이제 주가도 많이 오르게 되죠. 그게 또 의미가 있는 게 현대차는
그 자동차 회사잖아요. 이번에 주가가 오른 것도 사실 자동차 회사가 지금 현대차가 자동차를 뭐 지난해보다 한 10%더 많이 팔았다. 엄청난 판매량인데 그렇다고 주가가 오르진 않아요. 왜?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응? 세일즈도 많이 해야 되고. 판매량이 늘었다고 뭐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 않고 이익률이 높아졌다고 해도 좋아지긴 하겠지. 펀더멘털이 좋아진 거지. 주가 자체는 움직이지 않죠. 왜냐면 카테고리 자체가 자동차 OEM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로봇으로 카테고리가 옮기면 마치 테슬라처럼 테슬라가 지금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이 회사는 테크 회사이기 때문에 1.4 트릴리언 달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도 그런 가능성을 봤다. 물론 그 안에 펀더멘털은 자동차 회사 네, 네. 이셀프지만 네. 근데 이제 그런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꿈틀꿈틀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현대차도 PER 100배 되는 날이 혹시나 예, 그렇게 될 수도 그렇죠, 있는. 그렇죠, 그렇죠. 테슬라가 100배가 200배니까 네. 현대차는 절반만 해도 100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과거랑 또 달라진 게 예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시절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이거 어디다 쓸 것이냐 이게 없었는데 이거는 이제 현대차 공장에 써? 이러니까 공장에 들어가네? 그러니까 지금 내러티브가 생긴 거죠. 스토리가 테슬라랑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이번에 저기에서 한다면서요? 그 프리먼트 공장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 프리먼 공장에 네. 이제 들어가죠. 예. 네, 생산 라인도 옵티머스가. 빼고. 예. 근데 그 모델 Y랑 X를 생산을 안 하고 거기다 모델 넣으면 S랑 모델 X. XX. 예. 예. 그러면 그 정도로 지금 이 로봇이 잘 팔릴 거고 된다라고 지금 땡겨서 보는 거 아니에요? 아주 뭐 좋은 질문이신데 그 네. 질문을 네. 테슬라 직원들이 일론 머스크한테 했어요. 아, 저희는 이제 실리콘밸리 있으니까 네. 미리 알았거든요. 네. 미리 알았는데 그런 질문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일론의 대답은 걱정하지 마라. 지금 수요가 너무 많다. 지금은 못 찍어서 이거를 못 만들어서 없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수요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하면은 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프레몬 공장이 어떤 거냐면 테슬라 모델 S, 모델 2012년에 나왔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 있었거든요. 그때 난리가 났었고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그 공장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프레몬 공장이. 지금 오늘날의 테슬라를 만든 그 공장이 프레몬 공장인데 거기서 모델 S, 그다음에 모델 X 그 라인을 뜯고 예. 거기에다가 로봇을 이거는 엄청난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그런 일론과 또 테슬라 CTO가 이런 얘기를 지난번 실적 발표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이제 테슬라는 새로운 챕터 1장에서 2장을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책을 쓰는 거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 테크의 역사를 좀 바꾸고 다시 쓰는 그런 시점에 왔다라는 게 이제 일론의 생각이고 이제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동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뭐 실제로 CES 가보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구나라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좀 그러니까요. 이벤트였죠. 제가 왜냐면 프리먼트 공장에서 갔다 와보니까 정말 비좁고 빡빡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곳인데 이게 삼성으로 치면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 그 부산의 제일제랑 구조를 뜯어버리고 여기다 반도체 공장 최초 공장을 지을 거야. 그렇죠. 그 느낌이 그 느낌이죠.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게 맞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큰 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뭐 테슬라의 로봇과 현대차의 로봇을 비교해 본다면 둘 중에 누가 더 잘 만들어요? 그거는 뭐 로봇 수준으로 보면 아주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원래 휴머노이드 원조기 때문에 네. 모든 기술과 IP와 또 오리지널리티 이런 것도 많이 가지고 있죠. 옵티머스는 장점이 이제 지금 그 일론이 네. 자기 용도로 또 이거는 휴머노이드 범용 휴머노이드로 해서 개발을 독자적으로 한 거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많이 개발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우위보다는 지금은 얼마나 많은 생산을 하고 그게 실제로 얼마나 투입이 되는가에 따라서 네. 이게 또 학습을 또 시킬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진정한 승자, 기계적인 승자보다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보면 또 업계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많이 쓰이는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격차는 더 이렇게 벌어질 거다. 근데 지금 출발선이 좀 비슷하다는 점에서 옵티머스와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 거의 사실 비슷한 출발선이라는 점에서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좀 굉장히 희망적인 뉴스죠. 보스턴이 원래 최초의 군사용 그렇죠. 로봇으로 잘 보셨네요. 시작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방산으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로봇캐 예. 스탑도 있었고 그걸 처음으로 이제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유압식으로 했던 거죠. 방산용으로 쓰고
실험용, 군사용 이쪽으로 썼기 때문에 튼튼해야 되고 범용으로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거를 사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이제 구글이 인수했었죠. 구글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했다가 그거를 또 소프트뱅크에 팔았고 예. 소프트뱅크는 그걸 현대차한테 판 거죠. 아. 그때는 이제 이게 어디다 쓰이느냐 예. 이게 조금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기술적으로만 나오고. 근데 현대차 하니까 이제 톱니바퀴가 맞았다. 왜냐면 공장에서 쓰인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 쓰인다. 그럼 누가 사 이거를? 처음에 그런 생각부터 들거든요. 예. 근데 테슬라 공장에 쓰인다. 또 뭐 현대차 공장에 쓰인다. 이러면은 좀 다른 얘기지. 또 한마디 더 있어. 한 가지 더 우리가 다 보여야 될 게 뭐냐면 현대차가 지금 아틀란타 공장을 다시 설계하고 있다는 거죠. 어. 왜냐? 지금은 그 사람 중심으로 공장이 설계가 돼 있잖아요. 예. 사람이 일하기 좋고 동선이 다 짜여져 있고 사람 중심으로 로봇 가더라도 아우 귀찮게 막 치일 수도 있고 로봇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몰라. 아틀라스가 있는 현대차 신공장은 로봇 중심으로 로봇이 깔고 로봇이 설계하고 로봇이 자동차를 만들면서 사람이 돕는 공장으로 설계를 다시 하는 거예요. 프리먼트 공장 안에 가보셨죠? 예, 가봤죠. 거기가 제가 느꼈던 건 사람 중심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것도 지금 뭐 로봇, 쿠카 로봇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원래 이제 프리먼 공장 자체가 일론이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예. 그런 개념으로 설계를 원래 했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번 그 아틀라스의 그 현대차 공장도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걸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로봇을 휴머노이드를 누가 만들지? 사람이 만든다고 우리도 지금 생각하잖아. 예. 어떻게 너트를 쪼이고. 근데 이제 지금은 사람이 이제 만들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 아틀라스가 아틀라스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터미네이터 봤던 장면. 무섭기도 해요, 사실. 그럼 로봇이 그렇게 로봇을 만드는 그때가 온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 안 그러면 남았어요. 인력은 얼마만큼 감축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론이 한 얘기는 네. 거기를 지금 선도해서 하고 있으니까 일론이 한 얘기는 지금은 이제 인력이 그렇게 감축이 되진 않는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왜냐면 그거를 또 운영해야 되고 네. 만드는 게 고장 날 수도 있고 또 동선이 초기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인력 감축이 뭐 드라마틱하게 사람이 필요 없다 이런 건 아니다. 지금은.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오히려 이제 일론의 생각은 이제 휴머노이드가 많아지면은 사람이 노동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까지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로봇이 만드는 그런 시대가 조만간 온다라고 보셔야죠. 예, 그게 지금 큰 틀의 얘기죠. 대당 가격은 지금 얼마 정도로? 뭐 대당 가격은 일론 같은 경우는 한 2만 불, 2만 5천 불. 그러니까 그 저가 자동차 수준으로 지금 좀 보고 있죠. 근데 거기서 옵션 계속 붙일 것 같아. 네. 이제 로봇 자율주행 맞아, 옵션. 맞아. 그렇죠, 그렇죠. 옵션이 AI 있을 것 옵션.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그 로봇이 만든다라는 게 생각하시면은 뭐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곧 현실화 될 거고 지금 사실 AI 에이전트 때문에 몰트북 같은 거 네네. 그것 때문에 에이전트들 나가지고 대화하고 난리 나잖아요. 무서워요. 그것도 사실은요 에이전트가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 사실은 지금 그래서 그 AI가 AI를 만든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머릿속에는 사람이 코딩을 하고 또 사람이 로봇을 만들고 사람이 차를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로봇이 차를 만들고 로봇이 로봇을 만들고 로봇이 코딩을 하고 AI가 AI를 만들고 그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CS도 보시고 지금 현장에서 제일 있다 보시면은 요새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AI 버블론이다, 고점론이다, AI가 맞아. 돈을 못 벌어온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한번 출렁했었고 젠슨항이 한번 나와서 이제 방어를 했는데 현장에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AI 그 거품론이 지금도 있고 계속 있는데 그것도 사실 이 피지컬 AI 휴머노이드랑 좀 연결이 돼요. 뭐냐면은 지금 버블론의 핵심은 이게 수요가 충분한가? 꺼질 거다. 이게 갑자기 수요가 없을 거다. 그 다음에 지금은 챗GPT나 뭐 클로드나 요약해주고 또 리포트 써주고 이런 좀 생산성, 화이트 칼라 생산성 높여주는 건 도움이 되는데 근데 그거 하자고 뭐 1,000조 원, 2,000조 원을 넣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건 버블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피지컬 AI가 더 빨리 나왔어요. 왜냐? 이게 쓸모가 있다. 공장에 들어간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좀 설득력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로봇을 만든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그 설득력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걸 바잉하는 분들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럴
수도 있고 상상이 간단 말이에요. 아, 쓸모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설득력을 가지기 때문에, 아, 이게 버블이, 사람들이 순간에 꺼지는 거는 이제 그게 안 믿고 ROI가 안 나올 때 나오는 건데, 지금은 이제 ROI가 아직까지 좀 살아있다라고 지금 하는 논리가 많기 때문에 네. 아직도 사실은 이제 버블론이, 있지만 그게 메이저가 아닌, 이렇게 되는 거는 쓸모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실적 발표 좀 챙겨보면은 뭐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또 테슬라, 모든 메타 실적 발표에서 모두 다 버블론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다 공통적으로 다 수요는 지금 많다. AI 수요는 많다. 공급이 딸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버블론이 존재하지만 버블 붕괴 이거는 좀 봐야 되지 않나. 물론 조정은 필요합니다. 그건 모든 게 밸류에이션의 얘기이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해 볼 수 있지만 거품이 갑자기 꺼지는 일은 당분간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떤 외국인이 뭐 중국산 로봇을 샀는데 뭐 거울 부시고 뭐 이렇게 요리하다가 다 없고 뒤집고 막 난리가 난 영상을 봤어요. 근데 또 이 책을 보니까 뭐 중국의 로봇 상당하다 기술력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기술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런 영상들은 네. 좀 드문 케이스긴 하지만 그런 사례가 벌어질 수 있죠. 기술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오작동이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너무 좋은 게 왜냐면 오작동을 해야 잘못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작동을 안 하면은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고 대형 사고를 터뜨리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좀 오작동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를 보고 픽스하는 게 로봇 발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한 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CES에서 중국 로봇들은 안 나왔었어요? 다 중국이었죠. 다 중국이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가격이라던가 뭐 이런 기술 면에서 많이 위협적이에요? 많이 위협적이죠. 옵티머스나 이런 예, 거요? 예. 실력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아틀라스 빼고는 한국 로봇도 좀 있었는데 다른 나라 미국 로봇도 있고 중국 로봇에 비해서는 훨씬 더 중국이 좀 많이 앞서 있다라고 봐도 뭐 왜냐면 뭐 쇼케이스라서 뭐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 한 면만 보고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뭐 그런 특허수, 로봇 휴머노이드 관련 특허수,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관련 회사 수, 그 다음에 직원, 실제로 판매, 뭐 유니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판매까지 하잖아요. 지금 홈페이지 그 온라인 들어가면 휴머노이드 팔아요. 유니티 팔아. 그런 거 로봇들. 그건 유니티만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 종합해 보면은 이제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상당히 좀 앞서 있는 게 사실이죠. 왜냐면 가격도 싸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싸게 만들죠. 그러면 그거를 방어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어떤 규모라던가 기술력을 가진 게 지금은 그럼 뭐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미국의 저기 옵티머스 둘밖에 정도밖에 없어요. 그게 선두주자고 그다음에 어질리티 로보틱스라고 하는 디짓 로봇인데 거기도 이제 아마존에 들어가요. 아마존에 들어가는 로봇들도 있고 로봇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앱트로닉이라는 회사도 또 공장에 좀 쓰이는 캐나다 베이스 회사인데 그런 회사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다양한 로봇들이 다양하게 실험하고 있죠. 그럼 지금은 이제 가장 로봇의 최상위가 AGI입니다. AGI는 이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초지능, 그러니까 슈퍼 인텔리전스이기도 하고요. 뭐 손정희 회장이 뭐 ASI 우리 대통령 만나셔가지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Artificial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능 이게 이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이거는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특정한 용도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제너럴하게 그러니까 인간처럼 모든 용도에서도 이제 쓸 수 있는 로봇, 그런 AI를 이제 AGI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망치질만 잘하는 로봇, 이거는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들기만 잘하는 로봇, 이런 건 있어. 근데 들기만 잘하는 로봇 사실 망치질 못해요. 그렇잖아요. 옮기지도 못해. 사실 움직일 수도 없어요. 이거만 설계했지, 움직이라고는 설계 안 돼 있기 때문에. 드는 로봇은 24시간 들기만 하는, 이거만 하고, 이거 하는 애한테 가서 망치질하거나 못하는, 그러니까 AGI는 범용으로 쓸 수 있는 이제 AI, 그 다음에 그거 관련된 로봇. 그게 이제 지금 일론이 특수 로봇이 아니라 그런 제너럴 로봇을 지금 지향하는 거죠. 여기도 쓰이고 저기도 쓰이고 이런 거를 지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직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미국에 있는 피지컬 AI 관련 회사들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언급
언급드린 어질리티 로보틱스 그 회사가 많이 좀 그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앱트로닉 그 회사도 예, 언급이 많이 되고 그 회사 말고도 후보들은 많아요. 근데 지금은 한 그 정도? 그 정도가 지금 많이 언급이 되는 그 회사들이고 이번 CES에서도 나왔고 또 젠슨왕 키노트 보면 뒤에 로봇 쫙 달려있는 그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그 제가 언급한 로봇들이 그 뒤에 다 이제 있는 회사들이죠. 아, 그럼 엔비디아가 직접 로봇을 판매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겠네요. 그렇죠. 엔비디아는 거기에 들어가는 플랫폼 하겠다. 여기에 이제 그 그룻이라는 또 모델입니다. 물론 그 학습시킬 수 있는 이거를 로봇을 학습시켜야 되거든요. 로봇을 학습시킬 수 있는 모델인 그루트. 어떤 기업이건 로봇을 학습시킬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총체적인 플랫폼을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파는 거고 구축해 주는 거고 로봇을 직접 만드는 회사는 아니죠. 근데 로봇을 실제로 만들더라도 다 그 소프트웨어로 이게 다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연동이 돼요. 이게 온라인 오프라인이 다 연동이 돼서 동시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걸 엔비디아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공개하는 거죠. 결국 빅테크들이 이제 로봇 시장까지 들어가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게 돼 있네요, 구조상. 계속. 그렇죠. 아까 이제 현대랑 테슬라 예. 약간의 차이는 뭐냐면 현대 아틀라스는 자동차를 만들듯이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테슬라는 스마트폰 만들듯이 좀 만든 게 약간의 그런 좀 차이는 좀 있어요. 조금 더 튼튼하고 실용적으로 많이 쓰일 수 있는 근데 일론의 옵티머스는 좀 더 가족용이나 아니면 뭔가 칵테일 말아주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쇼하잖아요. 그런 약간 더 제너럴한 이쪽으로 더 많이 쓰이는 건 사실이에요. 예, 듣고 보니까 이제, 아, 정말 좀 갔다 와볼 거리라는 후회가 되는데 여러분들 갔다 와본 이걸 지금 이거 책으로 만드셨거든요. 되게 빨리 나왔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2부에 이어서도 이야기 나눠보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